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요즘 연말이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 왠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연말 기분이 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연말답지 않게 암울하고 또 한 해를 정리하기는커녕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그런 연말인데요. 정치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권력이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가려 한다 해도 우리는 우리들의 희망을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재본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한가인입니다. 당신의 화장대 위엔 응축 에센스가 있습니까?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오빠도 좌우로 한번 불러보세요. 네? 오빠는 2588 대리운전을 3년째 부르신다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2588 박서현. 인기 있죠? 2588 2588. 신율의 출발 새아침. 어제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을 비롯한 윤리위원 7명이 전격 사퇴했습니다. 한마디로 들러리는 못하겠다는 건데요.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직을 사퇴한 경희대학교 이진공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고민이 많으셨겠어요. 예? 좀 그랬습니다. 예. 예. 자, 이 사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죠? 예, 그렇죠. 왜냐면, 지금, 7명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8명을, 넣었습니다. 그렇죠. 새로. 의원 8명, 원외인사 4명, 의원 4명, 원외인사 4명 해서요. 예. 예, 그래서, 인사의 정권은 대표와 최고위원회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하죠. 예. 근데 추가 임명하겠다는 얘기는 당 지도부로부터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당 지도부, 그러니까 12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12일 날 논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날 밤에,
박맹우 사무총장이 하고 좀 만나자고 해서 밤에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윤리위원회가 본래 15명이 이제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7명이니까 충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충원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그건 인사권은 전적으로 최고위원회 소관이니까 뭐 내가 말할 바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20일 그 최종 결정을 그 징계한 최종 결정을 하기로 돼 있으니까 그 이후에 하는 게 좋겠다. 충원을 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날 이미 그러니까 윤리위원회가 회의를 하는 그 같은 시간에 최고위원회가 회의를 해서 이미 8명을 새로 인선을 한다는 것에 자기들이 결정을 해놓은 상황인데 그 저한테는 그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이 임명 절차에는 문제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적으로 최고위원회 그쵸? 대표와 최고위원회 소관이니까요.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의도인데 그렇죠? 예. 의도 이게 사실 지금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12일 날 박근혜 대통령의 징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는 그 사실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20일 날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날 윤리위원회 그 회의 분위기로 봐서 사실상 이 당원으로서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그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20일까지 그 8일간의 그 숙고 기간을 두자. 그러니까 바로 그날 결정하기보다는 숙고 기간을 두고 위원들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또 청와대와 당 지도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더 어떤 것이 더 모양이 좋게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제로서는 늘 그간에도 다른 기회도 말을 했습니다만은 박 대통령께서 당적을 정리하시는 것이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족쇄도 풀고 정치적인 족쇄도 풀고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느냐. 아마 그런 이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숙고 기간을 뒀었는데요. 그 20일이 이제 다가오니까 그날 이제 20일 다가오는 게 아니라 12일 날 그렇게 우리 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최고위원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지하기 위해서 아마 친박계 인사들 위주로 해서 8명을 추가로 선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대통령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 그런데 친박 지도부는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왜 그렇게 예민하다고 보십니까? 친박이니까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친박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지네요. 대통령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는 것을 감당 못하겠다 그런 뜻인데 그건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는 할 수 있지만은 최고위원회가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비토를 할 수가 있거든요. 비토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청와대 측으로서는 재심사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쪽의 권리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윤리위원회를 압도해버린 점령해버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건 글쎄요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저는 늘 평생을 이 언론계에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맨날 정치권을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그런 식으로 그게 정치권의 방식인지 요번에 새삼 봤네요. 지금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도 징계지만 또 하나 이제 비박 의원들에 대한 출당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현역 의원의 경우는 여기서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하더라도, 그다음에 최고위원회가 그걸 결정하더라도요, 의원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그 사람을 제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무성, 유승민 두 의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모르죠. 정치적인 압박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그분들은 눈도 깜빡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3분의 2가 나오겠습니까? 제명안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가지고 압박수단으로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생각할 땐 당장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급급히 저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게 주목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의견이 모은 상태지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요. 예. 모아진상 결정은 아직 안 내린 거죠. 그렇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8일간의 그렇죠. 그 숙고 기간을 둔 거죠.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새롭게 이 한 20명 정도가 아니죠. 8분 정도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다시 그걸 하게 되나요? 근데 회의는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20일에 회의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분들이 새로 들어온 분들이 회의를 안 해버리면 그만이죠. 예, 그러니까 그건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인데 뭐 그걸 위해서 자기들이 굳이 회의를 해서 무효화시키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친박들이 징계에 매달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박 대통령의 의사가 나름대로 징계를 받기 싫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거는 상정할 수 없을까요? 글쎄요, 박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다만 청와대 측 분위기는 그 대통령한테 뭐 그런 부담을 주기 싫다 아마 이런 게 확고한 것 같고요. 뭐 저희들 그 점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 당원으로서 당의 어떤 이미지를 훼손했다든지 당의 어떤 심대한 손실을 끼쳤다든지 이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윤리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하는 곳은 아니니까요. 그 점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 결과적으로 당을 오늘날 이런 상황으로 혼란으로 몰아넣은 데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그 중심에 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식이 그랬으니까 그 때문에 이제 징계 문제가 나왔고요. 그 징계 요구서가 왔을 때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심의에 들어간 이유도 거기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박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검찰 수사 들어가 있고 수사 이제 결과 발표 있고 특검 수사 들어가 있고요. 거기다 새누리당이 징계까지 먹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청문회까지 되면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일간의 그 기간을 두고 그 8일간 기간뿐 아니라 그 이전부터 제가 여러 기회에 대통령께서 먼저 당적을 정리하시는 것이 대통령 스스로를 위해서도 족쇄를 푸는 게 되고 정치적으로 당에 대해서도 부담을 덜어주는 게 되지 않느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늘 말을 해왔거든요. 당적을 두고 있음으로써 오히려 정치적으로 야당의 공세가 더 커질 수가 있고 하니까 나는 정치적으로 이제 완전히 중립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이 차라리 그런 정치적 공세로부터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해서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아마도 박 대통령께서는 그런 거 다 오히려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박이 지금 윤리위에 제소당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이제 거기 있을 때도 그런 얘기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제소해온다, 윤리위원회도 제소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했었는데 윤리위를 말이죠. 윤리위는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 때 이제 재구성됐거든요. 그때 해가지고 4.13 참패로 인해서 이제 그 참패를 반성하고 그다음 당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이렇게 국민을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되찾는다 그런 의도로 이제 외부 인사로 위원장을 한다든지 윤리위의 기능을 굉장히 이제 강화를 했는데 그렇지만 이 바뀌고 나서 친박 일색의 지도부가 되고 나니까 자기들 목적으로 이 윤리위를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친박 비박이 중간에 윤리위를 놔두고 서로 핑퐁 게임을 한다? 그럼 윤리위원들 외부 인사들 이렇게 영입해놓고 모셔다 놓고 그 외부 인사들도 각자가 사회적으로는 나름대로 자신의 분야에서 지명도도 있고 또 그 나름대로 거기서 존경도 받고 그러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을 불러다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용한다면 그거는 아무리 정치가 그렇지만 그건 도리가 아니죠. 새누리당 희망이 없다라고 보십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안 되겠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름도 바꾸고 뭐 하고, 이제 제가 옛날부터 저도 주장을 해오기로 새누리당은 재건하라. 그러니까 새로운 정당으로, 새로운 보수 정당으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보수 정당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전한 보수 정당. 또 정권을 저도 보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새로운 보수, 건전한 보수가 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는 보수 정당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친박, 비박 이렇게 서로 싸울 때가 아니죠. 예, 국민을 보고 새로운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진권 위원장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배우 박하선입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좁은 차에서 생활하던 은훈의 가족이 새 집을 찾고 가스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은 현석이가 치료비 걱정을 덜 수 있었던 것은 다 여러분의 사랑 덕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기의 순간, 월드비전은 위기 아동 지원 캠페인을 통해 도움이 절실한 가정을 긴급 지원합니다. 연말 연시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서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월드비전과 함께해주세요.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재즈 보컬리스트 이동우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저는 벌써 옷 속에 내복을 챙겨 입기 시작했습니다. 와, 따뜻하더라고요. 실제로 내복 한 겹 더 겹쳐 입는 것만으로도 우리 체감 온도는 약 2.4도 올라간다고 하네요. 실내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 에너지도 절약되고 온실가스도 줄이고 지구 온난화도 막고, 이런 걸 일석사조라고 하는 건가요? 올겨울 추운 날엔 난방기를 틀기 전에 내복부터 챙겨보세요. 함께 있는 옆 사람과의 거리도 조금 더 가까이 해보시고요. 어때요? 벌써 따뜻해지셨죠? 때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살아가게 한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골프 장갑도 G맥스, 생산 장갑도 G맥스, 헬스 장갑도 G맥스, 가죽 장갑도 G맥스, 장갑하면 G맥스. 대한민국 우리 장갑 G맥스.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G맥스. 일제강점기 조국 항일투쟁의 독립자금을 보태었던 재외동포. 근대화 시기에는 선진기술과 인재를 길러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주었고, 지금은 경제 영토를 넓히며 한류 확산과 모국의 역사,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한 공공외교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통일시대,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발걸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이민으로 해지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재외동포가 큰 자산입니다. 이 캠페인은 720만 재외동포의 든든한 버팀목 재외동포재단과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홍은희 씨, 잇몸 관리 어떻게 하세요? 잇몸 관리요? 양치 잘하고 치과도 다니고, 그리고 하나 더. 인사돌 플러스. 염증에도 좋고 들뜬 느낌도 꽉 잡아주니까요. 잇몸 건강에 인사돌 플러스. 써본 후의 차이요? 직접 느껴보세요. 동국제약. 새 차 살 때는 장기 렌터카,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똑똑한 가격 주유소 할인,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꼭 비교해보세요. 가격도 혜택도 SK 렌터카에서. SK 똑똑한 장기 렌터카.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홍진경입니다. 똑 부러지는 고객 관리는 사업 성공의 지름길이죠.
그래서 전 KT 통화 매니저를 써요. 사무실로 전화가 오면 고객 이름은 물론 회사명과 거래 내역까지 다 확인하고 받을 수 있거든요. 고객 관리의 모든 것 KT 통화 매니저. KT. 우리 애는 계산 잘하는데 수포자가 되겠어요? 어머니, 수포자들도 계산은 잘합니다. 개념과 원리 이해 없이 연산만 하면 수포자가 됩니다. 지금 아이의 수학,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들어지는 연산 수학입니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힘이 생기는 재능 수학입니까? 사고력 수학은 재능 수학. 눈이 내릴 것이다. 길은 얼어붙을 것이다. 누군가에겐 겨울이라 불리는 이 계절이 당신에게는 콰트로 시즌이 된다. 12월 한 달간 아우디 차량을 신규 구매하는 모든 고객님께 아우디에서 준비한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아우디 공식 전시장에서 확인하세요. 요즘 백수호 먹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약처 검사 명령제로 더욱 믿고 먹을 수 있게 됐거든요. 지금 갱년기라면 검색해보세요. 백수호 검사 명령제. 백수호 믿고 먹는 세상에선 갱년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갱년기엔 백수호궁. 문의 1544-9393.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오염된 공기를 흡입합니다. 360도 사방에서 순수한 공기를 내보냅니다. 멈춰있지 않고 움직이며 구석구석 더 멀리. LG 퓨리케어 360도 공기청정기. 하이든과 슈베르트가 합창단 선후배인 동네 비엔나. 아인슈타인이 아침마다 커피를 마시던 동네 취리히. 천재들은 왜 이 도시에 푹 빠졌던 걸까? 유럽마저 반해버린 유럽. 대한항공 비엔나 취리히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캐리언에 푹 빠진 우리 서해는 902번을 제일 좋아해요. 폰으로만 보던 캐리언인데 이젠 TV로 크게 보고 또 친구들이랑 함께 보니까 전보다 웃음이 많아졌어요. 이런 채널 정말 고맙죠. 유튜브를 TV로 크게 쉽게 함께 유플러스 TV 가입 문의 101. 미세먼지를 줄이고 싶다면 지구온난화를 멈추고 싶다면 조인덕 콘덴싱. 아이들을 위해 보일러를 끄고 콘덴싱을 켜자.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소미 세정이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롯데 하이마트 송년감사 세일.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가격. 자꾸 챙겨주는 혜택. 경품은 총 1억. 12월 2일부터 25일까지. 하이마트로 가요.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한가인입니다. 요즘 에센스 종류 참 많죠? 전 뭘 쓰냐고요? 전 진짜 진한 에센스를 써요. 응축 에센스. 정관장 홍삼 오일과 희석하지 않은 홍삼 응축수로 진하게. 처음 만나는 응축 에센스. 동인비 진 에센스. 청년의 꿈을 실은 기프트카가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아이 컨택하면서 세상에 하나뿐인 웨딩 사진으로 행복을 전하는 청년 창업자 김혜선 씨. 앞으로도 화기애애하게 달려주세요. 청년의 꿈과 달리는 기프트카. 현대자동차그룹.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정교과서 문제를 놓고서 교육계뿐 아니라 정치권, 역사학계까지 찬반 논쟁이 계속이 되고 있죠. 그간 강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어제 국정역사교과서 철회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연결해서 오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1인 시위, 예. 1인 시위 하고 계신데, 예? 지금 국정교과서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한 정권이 자신의 어떤 정권이 갖는 독특한 시각으로 만든 교과서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듣는 시청자분들에게 예를 들면 다음에 정부가 바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권이 바뀌면 정반대의 시각으로
또 다른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강행한다면, 학생들에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결국 국정이라는 것은 그 정부의 이 성향이라든가 방침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교과서의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어제 그런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국정교과서는 올바른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돼야 된다. 얼핏 들으면 교육감님 말씀하고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예. 지금 그 좀 서도 웃을 일이죠. 뭐 예. 지금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언론에서도 나오고 예. 사실은 이제 출발부터 저희는 이제 반대했는데요. 예. 사실 일반 시민들은께서도 반대가 한 70~80%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역사학자들은 뭐 99% 반대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역사 교사 또 뭐 99% 반대한다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역사학계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국정교과서라는 그 국정이라는 형식하고요. 또 국정교과서의 내용에서 뭐 여러 가지 친일이라든가 친독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내용상의 문제도 있다. 이 두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국정이라는 거에 대한 반대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예. 저도 그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이 이제 가장 핵심이다. 그러니까 그 내용보다도 예. 사실은 이 선택권이 없어지는 그것이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간단히 말씀하시면. 저는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요. 예. 지금 보면 이제 현장 검토본 초안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꾸 하나하나를 가지고 온 언론과 온 국민이 논쟁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은 사실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교과서에 그렇게 따져놓고 모든 교과서의 모든 작부를 가지고 논쟁해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검정 교과서 시장에서 혹은 자유발행제 교과서 시장에서 경쟁하면 되거든요. 약간의 시각의 차이를 용인하면서.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준식 교육부 장관도 약간 입장이 좀 과거엔 흔들렸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온 것 같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니, 저도 지금 저는 오히려 조금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어제 이제 국회에서 발언할 때는 예. 좀 강하게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이 국정화 강행 쪽으로 좀 상당한 강한 입장을 표명하고 교육부 쪽에 압박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의구심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교총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총까지 반대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예. 그럴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대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뉴라이트 학자들이나 그러니까 현대사 부분의 지필을 담당할 역사 교사를 구하기 힘들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게 상황을 말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정교과서 적용 시점을 2018년 정도로 늦추는 것, 뭐 이런 관측도 나오는 모양이던데요.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이 몇 번 바뀌는데요. 예. 2015년 교육과정이 만들어져서 예. 2015년 교육과정에 다른 교과서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예. 다른 교과서는 다 2018년 적용입니다. 근데 이 국정교과서만 내년 2017년 적용으로 해놨어요. 예. 그게 이제 논란이 있으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딱 그냥 강제하고 강행하고 추진하고 넘어가려고 다른 과목은 다 2018년인데 예. 당겨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를 철회하고 1년 미뤄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1년 이제 유예를 하는데 만일 이제 이런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 유예를 하는데 예. 국정은 국정대로 이렇게 가져가고 예. 이제 기존에 이제 쓰던 검정교과서가 예.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이렇게 좀 업데이트해서 내년에 내라. 그래서 국정하고 검정하고 혼용하고 뭐 그러는 생각도 혹시 1년 유예를 하면서 할까도 제가 염려를 하는데 저는 이 촛불 민심을 일단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제 어제도 제가 광화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저는 국정교과서도 탄핵됐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대한 국민들의 광범위한 분노 속에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분노도 상당히 중요하게 최순실 게이트도 있지만 국정교과서 분노도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교육부가 좀 전향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만일 정말 강행한다 그러면 저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나 이준식 부총리가 저는 국민적 탄핵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만일 정말 강행한다면. 그리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15일 날 4차 청문회 열리는데 이게 정유라 부정 입학 문제, 부정 졸업, 그 고등학교도 이제 졸업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를 좀 더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특별히 그 승마협회 있지 않습니까? 승마협회, 그러니까 학교 잘못도 있지만은요. 학교도 부주의한 면이 있지만 사실 승마협회에서 보내준 공문. 공문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이렇게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공문이니까요. 승마협회 공문이니까. 그래서 이제 공결로 인정하는, 출석 인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승마협회는 기존에 최순실 게이트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를 엄청나게 발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유라의 그 출석 인정을 도와준 거의 공모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좀 더 많이 파헤쳐져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유, 추우신데 1인 시위하시기도 힘들 텐데. 오늘 여러 말씀 시민들이 지나가시다가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손날로 제가 훈훈한 마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이 돼서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는데 이게 얼마나 걸릴지 지금 좀 전에 저희 YTN TV에서는 6개월이 걸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금 문발이 나갔는데 탄핵 정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제 동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가 불안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이 금융시장이거든요. 근데 별 이상 조짐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오후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 증권시장 움직임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가 올랐습니다. 월요일에도 오르고 어제도 올랐습니다. 또 이제 외환시장도 아주 중요한 관심사였는데요. 오히려 원달러 환율이 월요일 그리고 어제 올랐습니다. 이건 거꾸로 원화가 절상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금융시장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감소했기 때문에 안정세를 찾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최순실 사태 때문에 전국이 아주 불안했는데 국회에서 이제 탄핵안을 가결하니까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는 얘기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일정이 6개월 이상 걸린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한 기간이죠. 또 탄핵이 확정돼도 2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경제가 선거 전국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경제는 거의 1년 동안 방향 감각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렇게 가다가 침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 유임을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선책은 아니지만은 차선책은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경제 사령탑이 급한 상황인데요. 임종영 지명자는 만약에 부총리가 되려면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임종영 그리고 황교안 총리 본인이 추천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종영 지명자는 이제 가계부채 등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실패에서 그 책임이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제 유일호 부총리가 현직에 있으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빨리 경제정책 중심이 되라 이런 차원에서 선택한 것 같은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대내외적으로 참 우리 경제가 그 위험한 상황에 처한 그런 측면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이에요. 예, 대내적으로 기업들이 무너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제 문제인데 정말 걱정은 나라 밖 사정이 지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당장 내일 미국이 금리 인상을 결정하거든요. 내일인가요, 그게? 예, 그래서 인상이 거의 확 실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금융시장이 불안할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도 이제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면 가계부채 주도가 이제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대외적으로 문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인데 한미 FTA 재협상하겠다. 원화 절상해라. 이렇게 나오면 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수출이 더 이제 어려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중국도 우리한테 악재를 작용하고 있는데요. 소위 말해서 한한령이라는 겁니다. 사드 설치한다고 하니까 중국 여행객 제한하겠다. 한류 방송 중단시키겠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 세무조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 대응을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제 사령탑이 없었으니까 문제가 많았죠. 근데 교수님, 물론 이 대내외 환경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2004년이었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탄핵.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이런 대내외 환경 때문에 더 좀 불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때에 비해서 지금 경제 환경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쁩니다. 우선 2004년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경제 성장률이 4.9%였습니다. 지금 경제 성장률이 2%대 를 이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IMF 위기 이후에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구조조정 시작도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그때는 이제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시기였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출이 10%대 감소하는 이제 시기라는 것이고요. 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카드 대란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됐었는데 그걸 마무리를 하는 시기였었는데 이제는 가계부채가 지금 터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태인데 특히 그때는 이현재 부총리라는 이런 어떤 강력한 경제 리더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별로 부족하다 이렇게 친다면은 그때보다 아주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부로서는 정말 이 위기를 막는데 총력 대응을 해야지 이대로 나가면 큰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요, 이 경제도 사실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갖 다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심지어 뇌물죄까지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들이 줄줄이 청문회 불려가고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기업들 전부 청문회 회장들이 앉아 있고 이게 결국은 대외 이미지 손상 이거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대외 이미지가 상당히 추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 때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대외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 나라 산업화도 성공하고 민주화도 성공했다는데 어떻게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나라를 흔드냐. 심지어는 너희 나라 미신 믿는 사람이 나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정경유착의 비리의 나라다 이런 이미지라는 것인데 국회에서 재벌 총수 9명이 국정조사를 받았거든요. 사실상 9명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이제 세계 총수들인데 세계적인 기업을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쁜 일을 하고 국회에 끌려가느냐. 너희 기업들이 만든 상품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거기 있죠. 사실. 이렇게 치면은 이번 사태가 이제 우리 경제나 우리 기업들한테
때 이미지가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극복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피치, 무디스 이 해외 신용평가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 사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일단 그 세계 3대 신용평가에서는 무디스사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이 정부의 국정 운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내년 경제 성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지적은 당장은 별일은 없겠지만은 앞으로 국정 혼란이 계속되면서 경제가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내년에 이제 계속 탄핵 정부 계속되고 만약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면은 그렇다면 내수 위축이 굉장히 심화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구조조정도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외 여러 가지 압박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못할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치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 절벽인데 더 이제 성장이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디스가 제시한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AA2 그래서 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인데요. 이것이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이제 경제정책 방향도 좀 나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시점도 그렇고요.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 12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우왕좌왕하고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경제는 정말 급한 상황인데 구조조정이다, 가계부채다,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이다, 보호무역주의다. 정말 내년에 우리 경제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난제들이 지금 산처럼 쌓여 있는데 방향조차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IMF나 OECD 같은 데서도 야, 너희 경제 불안하다. 그러니까 과감한 재정정책이나 그다음에 통화정책 펴라 이런 주문까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대행 체제고 아직 경제 사령탑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빨리 경제 정책을 경제 논리로 내년에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방향을 빨리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을 어떻게 펼 것이냐. 그래서 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제 무마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을 내놔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크다. 그러니까 구조조정 이렇게 과감하게 하겠다. 그리고 신산업 이렇게 발굴하겠다 해서 단기 정책, 장기 정책 이것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서 제시를 해서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게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수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자,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